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25% 수준으로 4월 2일경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점진적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주가가 16% 이상 급등했습니다. TSMC와 브로드컴이 각각 인텔의 일부 사업 부문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와 기관, 법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고 위반 시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가파른 상승세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발생하게 되면서 메타의 주가가 2.76%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7일 시작된 메타의 20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날을 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9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 뚜렷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3대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S&P 500 지수는 17거래일 만에 역대 최고가로 이날 장을 마감했고요. 이날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에서 우크라 종전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서 고위급 협상팀을 구성하는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배제된 점은 다소 부담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관세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는 25%의 수준을 4월 2일경부로 부과하게 되고 또 의약품에는 그 이상의 관세가 매겨질 것이라고 예고가 됐는데요.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밝히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협상의 성격이 짙은 발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관세에 대한 우려는 다소 낮아진 상태이고요. 이날 메타는 2.7% 이상 이 차익 실현에 따른 매도가 드디어 나오게 되면서 역사적인 상승 랠리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제 이 로봇 얼라이언스의 열기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서 로봇주 여전히 강세 지속하고 있고요.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뛰어오르고 있네요. 이 특허청이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우선 심사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소식, 거기다가 플러스 탑 머티리얼이 유럽 배터리사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까지 더불어서 이 개별주의 상승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이 시각 반도체 전반의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높인 이 K칩스법이 기재위를 통과해줬죠. 여기에다가 삼성전자의 이 3조 원 자사주 소각 등의 이슈 등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반도체고요. 또 xAI의 그록3가 역시 공개가 되면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죠. 지금 이 시각 이 챗 GPT보다도 더욱더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각 우리 시장 과연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어제는 방산주의 약진에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코스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게 되면서 7거래일 연속 현재 상승 부담이 작용을 할 법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2% 날아오르고 있는 코스피 2664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여전히 견조했고요. 이 장중 외인까지 순매수로 돌아서게 되면서 지수를 장중 반전시켰는데요. 지금 시각 외국인과 더불어서 오늘 기관이 나란히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지수 더욱더 강하게 상승 탄력 받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어제 코스닥에서는 로봇주가 선방을 해주면서 빨간불을 켜주게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0.4% 추가 상승 이어가게 되면서 776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현재 개인의 나홀로 매수세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기관은 소폭 매물 팔아내고 있지만요. 외국인은 현재 1,000억 원 이상 매물 순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모두 이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강한 랠리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 이 중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액침 냉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유리 기판이 반도체의 고질적인 문제죠.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임 체인저로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특히 현지 시각 18일 한국에 50조 원짜리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가 건립될 수 있다는 그런 월스트리트의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그렇죠. 발열 문제입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액침 냉각 등의 발열을 잡을 수 있는 솔루션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제가 미국보다 강한 한국 시장이다. 종목만. 시장은 크게 올라가지 않는데 오늘은 지수가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2차 전지가 움직여서 그런지. 반도체도 움직이고. 그래서 지수는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뭐 3%짜리 올라가는 거는 정말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코스피 3%, 코스닥 3에서 5% 올라가는 거. 예전에는 그래도 나왔거든요. 뭐 잘 움직일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왔었고요. 그런 흐름들이 3%씩 올라가는 게. 그리고 안 나와도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나왔었던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3% 이상 올라가는 거 못 본지 몇 년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뭐 근데 아마 몇 년까지는 안 됐을 거고 뭐 6개월 안에 뭐 3개월 안에 한 번은 갔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자, 어쨌든 지수는 안 가는데 종목들이 너무 강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1월 달 들어와서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계엄령 선포 이후에서는 이제 시장을 다르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을 무슨 동남아 시장처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파괴된 것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금들을 빼가고 안 좋은 얘기 많이 했죠. 지금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또 주식시장 좋다고 했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찬물 또 껴는 얘기인데 지금 부동산 지금 난리 났습니다. 강남 지금 강남 불패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강남 3건들 다 망했어요, 지금. 지금 강남 뭐 유튜브들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들 보면은 그거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강남 그 한복판에 가갖고 상가들 다 휴업하거나 아니면 다 망해가지고 문 닫고 흉물스럽게. 강남이 그래요, 지금 강남이. 지금 강남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런 이유들은 이제 임대료를 낮춰야 되는데 낮추게 되면 건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재산이 자기네 이제 그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떨어지니까 그걸 안 하니까 그렇게 계속 부딪히니까 임대료가 계속 비싼 상태니까 장사는 안 되고 어쨌든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니까 자 넘어가고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부동산도 지금 뭐 지방 쪽에서는 이미 미분양 사태가 날리고 서울 쪽은 아직 그 타격이 아직 크지는 않은데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많은 얘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들었던 거고요. 신경 안 씁니다. 뭐 망해봤자 대한민국 망해봤자 일본을 보면 돼요. 일본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 망해서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힘들면 힘들었지 망하지는 않아요. 주식시장 저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쪽이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 돈들은 결국은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뭐 여기 지구상에서 사라져서 뭐 여러분 화성으로 갑니까? 아니면 뭐 증발됩니까? 아니에요. 돈은 결국은 얼로 돌게 돼 있어요. 지금 어디로 도냐면 금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럼 부동산이 안 되면 어디로 가겠어? 주식으로 가겠죠. 코인으로 가든가. 미국 주식으로 갔었는데 미국 주식 재미가 없거든요, 지금. 자, 다시 얘기하자면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좋다. 좋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예요. 물론 안전하고 좋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거든요. 저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뭐가 더 좋으냐? 당연히 미국 주식. 설명은 이미 많이 했습니다. 또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수익률은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도박장 같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슈만 돌면서 그래서 계엄령 선포 이후에서 매매만 해라. 어제도 한국 합원 줬는데 확 올라가죠. 이게 다 이제 그 매매 그리고 그 그록3 관련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그쪽 봐야 된다고. 어제 이슈 나오면서 한번 샥 하고 움직였죠. 자, 일단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여전히 좋아요. 미국 시장 양호합니다. 뭐 관세 얘기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뭐 자동차 관세 25% 어쩌고저쩌고 나오지만 뭐 그렇게 나와도 미국 시장은 빠질 생각이 없고요.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가고 있고 부동산이 언제 그 뇌관을 터뜨려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만 뭐 끌어내리는 부분 아니고 부동산 쪽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기 어디야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부동산 쪽은 한번 건들게 되면 크게 저게 난리가 나기 때문에 쉽게 건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정부가 알아서 뭐
그거는 뭐 막을 거고요. 뭐 막는다고 막아지는 건 아닙니다. 빠질 때는 전 세계 시장 저는 같이 빠질 거라 봅니다. 아직 미국이 안 빠지니까 당장 뭐 그렇게 급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더라도 경제 뉴스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주식을 못 들어옵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이 망해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같이 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 그래서 그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주식시장을 끌어내리면서 급락시키거나 예전에 뭐 서브프라임처럼 내리기는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1월 달서부터 해서 시장은 안 가지만 종목 장세, 그다음에 미국보다 강한 장세 이런 얘기들을 해왔고 지금 이제 2월 초도 계속 얘기해왔었는데 지금 벌써 2월 중순이 넘어갔죠. 오늘 19일인데요. 오늘 공개방송 할 겁니다. 공개방송하는 이유는 그록3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섹터들이 뭐가 움직일지 이게 이제 좀 재밌는 결과인데요. 원래 그 딥시크가 나오면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구나, 뭐 고성능이 필요 없겠구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나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막 해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브로드컴도 막 떴던 이유가 에이직 반도체 갖고 특정 분야만 잘하게 되면 엔비디아처럼 비싼 칩 모든 걸 다 잘하는 것보다는 특정 분야만 잘하면 이게 성능이 더 높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해보니까 테슬라에서 막 해보고 뭐 해보니까 우리 그 피지컬 100에 보면은 막 등치 엄청나게 좋고 막 몸 좋고 막 피지컬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특정 분야에 뭐 체조 열심히 체조에서 뭐 올림픽 선수도 있고 막 격투 선수도 있고 근데 결국 우승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슬림하면서 적당히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락부락한 사람이 아니고 런닝 잘하고 슬림하면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이 우승했다면서요. 뭐 저는 잘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반도체도 특정 분야만 이게 헬스해가지고 무락부락 이런 게 잘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잘하는 애가 잘하더라. 그러니까 달리기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무술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머리도 좋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피지컬 100에서 우승했듯이 결국은 반도체 쪽에서도 그런 애들로 해서 구성해가지고 만드는 게 좋다라는 그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뭐 일단은 그런 결과들의 그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이제 테슬라가 발표한 뭐 얘기에 그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쟤네들이 잘 만드는 건가라는 싶기도 한데 근데 뭐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서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딥시크처럼 근데 결국 딥시크도 오픈 AI 그 소스를 얻어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생성해 놓은 그걸 갖다가 그것 기반으로 해서 뽑아가지고 만든 그 자료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기본 소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생성하는 그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은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딥시크로 인해서 기존의 것들이 엔비디아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 센터 열심히 지어돼야 되고요. 그거 열 낮추기 위해서 액침 냉각 필요하고요. 물론 오늘 올라가는 게 꼭 그것만은 아니고 반도체법 지원 얘기도 더불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그 효용 가치가 내려가지 않았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딥시크 같은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소스를 뽑아다가 더 다듬어서 더 빠르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딥시크 같은 애들. 근데 제가 그거를 이미 설 명절 그쯤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 저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딥시크 같은 애들을 엔비디아도 그다음에 브로드컴도 그다음에 애플도 얘네들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픈 AI도 이런 애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애들이 모르지 않았어요. 과거서부터 알고 있었는데 얘네들도 비슷한 걸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서비스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라서 그래서 이게 계속 경쟁을 하면서 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슈가 계속 될 수 있고요. 어쨌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포함해서 요즘에 종목들 너무 잘 갑니다.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너무 잘 가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제노코, 그러니까 우주항공 테마주들, 뭐 루미르 다 급등을 하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잘 가고 셀바스 AI도 공개 방송에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종목인데 차트 한번 볼까요? 요즘에 종목들이 다 이래요. 셀바스 AI 이런 것처럼 바닥에 있다. 이것도 꽤 많이 갔어요. 30% 넘게 올라갔는데 더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AI 그다음에 뭐 지금 저 LNG 가스선, 우주항공 테마
지금 테마주들이 전부 잘 돌아요. 반도체도 제가 얘기했죠. 전통 반도체보다는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이런 쪽들. 근데 어제까지 강하게 올라갔던 양자 그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방산주 오늘은 조금 쉽니다. 좀 조정받는데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 돼요. 그런 얘기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할 거고요.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주는 제가 일찍이 얘기했죠. 요 이슈 오면 잘 돼봐야 본전이라고. 잘 돼도 잘 되는 좋은 얘기 나와도 재료 소멸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주식이 우크라이나 재원밖에 없으면 그거밖에 없으면은 뭐 문제가 있지만 그거 말고도 지금 할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쪽을 볼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주도 더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면 공략할 만합니다. 지금은 매매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련주, 트럼프 수혜주, 머스크 관련주, 뭐 샘 올트만 관련주 뭐 등등 다 좋습니다. 조정받으면 매매 시장 강세장이에요. 종목 강세장이니까 뭐 미국 주식으로 떠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집중을 하면서 수익 3월 달도 계속 내야 되니까 지금 장이 좋아졌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증시의 이 흐름을 전문가님께서 종목 강세장이라는 한 단어로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최근 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면서 다시 한번 올해 들어서 우리 증시 강하게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2월 들어서 코스피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조 원대, 또 코스닥은 8에서 9조 원대까지 어제는 10조 원대를 기록을 했었죠. 이 덕분에 이 연초 주요국들 증시 중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선방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 주도 섹터를 보자면 반도체와 2차 전지 또 헬스케어 시장이 좋을 때 강세를 보이는 섹터들 요즘 다시 한번 꿈틀대고 있죠. 또 여기에 부동산 쪽은 다소 암울하지만 건설주도 슬슬 이 주도 섹터의 반열에 오르는 그림 나와주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좋은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 보셔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장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워트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이 워트 대표적인 액침 냉각주의 하나이죠. 지금 이 시각 2.32% 올라가게 되면서 9,27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최근 유리기판에서 이 매수세가 강하게 도는 게 이 순환매가 이제는 액침 냉각 쪽으로 슬슬 옮겨오지 않을까 하는데 워트도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반등세,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마련할 수 있을까요? 자, 워트가 이제 액침 냉각으로 들어가는데요. 요것이 지금 그록3 관련주 쪽으로도 약간 걸칩니다. 그래서 그록3 관련주로 해가지고 뭐 그록3 관련주들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추천한 종목은 아니고 이제 지난주 이제 회원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벌써 어제 한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테슬라에다가 뭐 음성인식이니까 뭔가를 막 그 예전에 협업을 하거나 납품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먼저 급등했던 건데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반도체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러면 그록3가 그 챗GPT 같은 거거든요. 챗GPT 4, 5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서 그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그 데이터 센터 많이 져갖고 근데 열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환경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슈가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워트는 HBM 관련주이면서 액침 냉각 관련주이면서 반도체 장비주 관련주이면서 그록3 관련주도 약간은 걸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차트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이쪽이 강해요. 오늘 강한 게 HBM 관련주, 그다음에 액침 냉각 관련주. 반도체 재료집 부품 관련주, 거기다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 요런 애들이 이제 강한데
요 워트는 2차 전지는 아니고 좀 전에 강했었던 오늘 제일 강한 섹터에 세 개가 맞물려 있으니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트의 자세한 매수 전략 이따가 잠시 후에 공개를 할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표적 종목들 현재 상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2월 10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3,000원에 만나봤고요. 11일과 10일 루미르 11,000원 그리고 각각 11,300원에 접근해 봤습니다. 또 2월 13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3,000원 아쉽게도 4일 연속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2월 14일 에이직랜드 37,600원 3%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를 달성해줬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라보시죠. 2월 17일 에이직랜드 37,600원에 만나봤고요. 또 2월 18일 한국카본 만나봤는데요. 14,000원 선에 접근을 해봤었죠. 아쉽게도 양일 모두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표적 종목들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요. 우리 시장이 어제 시장만 하더라도 쉬어갈 듯 했는데 장 후반 들어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정말인지 이 강한 상승세에 다시 한번 매수가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장세네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다시 한번 매수가 공략을 해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면서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의 워트 매수가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자, 어제 종목부터 볼게요. 어제는 한국카본을 드렸단 말이죠. 한국카본, 삼광밴드 동성화인텍을 보여드리고 조선기자재 강했고, 그리고 한국카본은 항공기 부품으로 해가지고 방산주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기저기 들어가요. 그래서 LNG 가스 들어가는 그 단열재, 그거 이제 본행제 단열재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LNG 가스선,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피팅 관련주, 관이음새 관련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카본. 근데 어제 차트를 보니까 많이 떴지만 물론 어제 14,000원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안 깨질 거고 여기는 안 깨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장이 좋으니까요 지금 종목 강세장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조정받으면 공략해보자 그랬는데 어제 9시 50분 여기가 저점이었고 결국은 안 내려오더니 오늘 급등을 해서 날아갔는데 이렇게 날아가면 일단 미도달이고요. 가격이 안 들어왔지만 참 테마주들이 강하다라는 게 이런 데서도 느껴지죠. 이게 지금 4년짜리 지금 고점이거든요. 4년짜리 박스권인데 이걸 어제가 이거 오늘 한 방에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런 강세장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겠다라는 저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지만 덜 간 거예요. 한국카본은 이렇게 움직이지만 삼광밴드는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이게 길게 보면 한국카본이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 15,000원짜리 32,000원 같죠. 지금 삼광밴드 따라가는 거거든요. 동성화인텍 다 조선기자재입니다. 얘도 차트가 한 4년짜리 3년짜리 요 박스권에서 있다가 이렇게 움직인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2월 달에서부터 그때서부터 바닥을 치더니 올라가더니 올해 1월 달에 돌파하더니 지금 2월 달에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카본도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카본 가격은 안 돌아왔지만 나중에 조정받으면 잘 봐야 돼. 그리고 지금 윗골이 길게 생기죠. 절대 덤비면 안 됩니다. 일단 한번 물량 소화를 하고 쭉 떨어지게 되면 그때서 다시 또 추천할 테니까 그때 잡으면 되고요. 미국에서 지금 유가를 엄청나게 지금 낮추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트럼프가 욕을 안 먹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관세 저렇게 매기게 되면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가스 가격 반토막 내야 되고 유가 가격 반토막 내야 돼요. 지금 사우디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기름 열심히 뽑아대게 되면 어쨌든 가스도 많이 뽑아대게 되면 그거 팔아야죠. 뭐 어떡할 겁니까? 미국 내에서 쓰는 것도 한정돼 있고 팔기 위해서 세일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많이 매기면 관세를 안 막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가스를 사줘야 돼요. 그러면 사우디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죠.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가스 이런 거 많이 팔 건데 그러면 이제 LNG선 이런 것들 많이 기존보다 더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주로 해가지고 조선기자재, 한국카본 계속 잘 봐야 될 종목이겠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 3개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셀바스 AI부터 볼게요. 셀바스 AI
요게 이제 지난번 공개 방송 할 때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로봇주이면서 의료 AI이면서 12월 달부터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갔어요. 갔는데 이게 잘 갔습니다. 잘 가갖고 지금 26%.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자리 26%지만 바닥 자리에서는 한 58% 올라가고요. 바닥에서는 58% 올라갔고 여러분들 추천한 자리에서는 그때 잘 안 갔다가 나중에 갔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다 좋습니다. 바닥에서 이슈가 뭐 하여튼 인공지능이든 로봇이든 하여튼 미래지향적이면 다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들 움직이는 것도 반도체에 대해서 어디로 빼라? 기존의 정통 반도체보다는 약간 사이드 쪽으로. 왜냐면은 오늘은 뭐 반도체 칩스법부터 해갖고 반도체 지원법, 뭐 세제 혜택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움직였다고 하는데 또 언제 또 중국에 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고 미국에서 또 두들겨 패고 뭐 그러면은 걔네들은 또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로봇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뭐 그다음에 유리기판 관련주, CXL 이런 식의 있는 섹터들은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지금 최근에 됐었던 그 테마들 있죠. 그래서 아무 그냥 재료 장비, 반도체 재료 장비주 아무거나 잡게 되면 고점을 잡아갖고 또 물릴 수 있으니까 가려서 하시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요거는 로봇 관련주로도 들어가는 셀바스 AI. 다음은 모트렉스. 또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거 뭐 차트는 양호한데 아직 자율주행 쪽으로 이슈가 팍 안 들어와서 어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만 갔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요것도 여러분들한테 자주 강하게 많이 얘기했었던 근데 지금 차트들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트렉스도 여기서 움직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 좀 전에 봤을 때 셀바스 AI도 이렇게 뉘었다가 바닥 잡고 정배열로 돌리고 급등 올라가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셀바스 AI 뭐 나머지 다른 애들도 비슷합니다. 뭐 제노코 이런 애들도 뉘었다가 옆으로 하다가 급등 그러니까 바닥에서 일단 돌리는 애들은 요즘에 다들 이런 식의 강세를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쪽도 좋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뭐 30에서 50% 잘 건 애들은 70%, 100%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굳이 미국 주식으로 안 들어가도 됩니다. 환율이라도 싸면 그렇죠?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뭐 더 봐야 되겠지만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익률들은 더 줄어들게 아니죠. 그러면은 일단 미국 주식을 들어서 벌면은 환율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더 나는 거네요. 만약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미국에서 수익 났는데 환율이 떨어져 버려. 그럼 분명히 테슬라에서 20% 수익 났는데 한국 주식으로 바꿔 들어오면 본전일 겁니다.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요. 환율 영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오늘의 표역 종목 이제 워트로 가겠습니다. 워트. 자, 차트 이쁘게 생겼죠? 자, 이건 현재 가격 매수가 되겠습니다. 9,340원 현재 가격 매수가 되고요. 다행히도 뜨지가 않았습니다. HBM 관련주이면서 액침 냉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떴다는 거는 정말 다행인데 왜냐면 오늘 액침 냉각 관련주하고 반도체 장비주들 HBM 관련주들이 오늘 강해요.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한미반도체 오랜만에 10%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오테크닉스, 뭐 제우스 이런 애들이 HBM 관련주거든요. 강하죠? 이거 외에서도 뭐 제너셈, STI, 테크윙, SK 하이닉스도 오늘은 강하네요. 이게 이제 HBM 관련주 쪽이고 워트도 HBM 관련주예요. 워트도 HBM 관련주 쪽이고 그리고 냉각 시스템, 액침 냉각 쪽의 섹터를 보게 되면 GS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액침 냉각 관련주인데 움직였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유가 오늘은 이제 이슈가 두 가지인데 일단은 뭐가 작용하고 있냐면 반도체주들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경우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테슬라가 지난번에 이제 한 설명절쯤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 자료에 보면은 그러니까 잘하는 애가 잘하는 거다 결국은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딥시크가 나오면서 뭐 엔비디아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엔비디아처럼 모든 거를 다 잘하는, 그러니까 다각도로 다 잘하는. 그러니까 꼭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만 이렇게 이런 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 체육도 잘해야 되고 미술도 잘해야 되고 다각도로 다 잘하는 애가 결국은 다 잘하더라라는 그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이게 꼭 맞다는 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문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그냥 잘하는 놈이 그러니까 잘하는 놈이 잘하는 거다. 아니면은 그냥 각각의 분야를 잘하는 애들을 수백 명, 수천 명 붙여놓고 하면 그게 더 잘하는 거다. 이게 이제 뭐가 맞다라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필요하다는 저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액신 냉각도 필요하다는 얘기여서 반도체 적게 필요하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반도체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럼 열도 많이 낮춰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액션 냉각이 다시 움직이는 거 그런 저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GST도 있고 KN솔도 있고 관련주들이 워트가 있고 SK도 있고 한중 NCS도 있고 이게 이제 액신 냉각 관련주라 그러는데 한중 NCS 이게 액신 냉각 관련주라 그러는데 근데 워트 지난번에는 LG전자가 그렇게 해서 움직였죠. LG전자가 액신 냉각으로. 그래서 액신 냉각 관련주 저는 다시 움직일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워트라는 종목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차트도 이쁘고 앞에 거래량도 실렸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10,000원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불 붙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좀 싸게 공략을 하자는 뭐 시장도 지금 괜찮게 움직여서 종목들이 잘 조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위치면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9,340원 워트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워트 9,340원 선에 만나보기로 했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어떤 종목이 있을지 지금 바로 보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 이 시각에도 잘 가는 종목은 잘 가지만 여전히 눌려있는 종목들은 바닥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 때문에 어제도 밤잠 설치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 신청 주시길 바라고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를 다 갖춰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할까요? 오스템 들어와 있는데요. 1,520원에 30% 오스템 임플란트와는 별개입니다. 지금 당장 오스템 바로 보자면요. 이 시각 0.99% 내리게 되면서 1,095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비단 지금은 가격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현재 시가총액이 307억 원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 봐도 좀 위험한 그런 수준에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 SOS 전략 어떻게 짜주실까요? 1,520원이면은 손실은 한 30% 정도, 30-40% 정도 될 것 같은데 차트가 계속 떨어지는 거는 안 좋아요. 지금 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 차트를 봐봐요. 코스피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죠. 뭐 같아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죠. 셀바스 AI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같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혼자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가 안 좋아서 그래요. 실적이 안 좋거나 적자가 근데 보니까 이거 뭐 계속 적자 기업은 아니더라고요. 오스템은. 어쨌든 계속 적자가 나고 있거나 아니면 뭐 대주주가 뭐 이상한 거 했다가 지금 뭐 사업이 망했거나 아니면 돈 들고 도망갔거나 뭐 등등. 그러니까 뭐가 안 좋으니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같이 떨어져도 좀 전에 봤었던 오스템이 떨어져도 지수가 같이 박살나고 있으면 이거는 지수가 박살나서 빠지는 거구나. 저것만 빠지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똑같이 급락하고 머리를 내리 숙여갖고 급락하고 땅굴 파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 계속 올라갑니다. 코스닥도 코스피도 계속 올라가요. 따지고 보면 지금 이때 계엄령 사태 이후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코스닥.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숙이고 있다. 이거는 뭐가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안 좋은지는 제가 이게 뭐 계속 제가 뭐 이게 로봇주였다면 제가 관심 있게 뭐라도 제가 뭐 알 텐데 뭐 로봇주도 아니고 뭐 LNG 가스선도 아니고 우주항공도 아니고 방산주도 아니고 뭐 원전도 아니고 뭐 자동차 부품주 쪽인데 자동차 부품주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갖고 뭔 안 좋은 얘기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차트 보니까 하여튼 뭐가 안 좋아요.
뭐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그래서 혹시나 상패 위험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그래도 그거는 여기 흑자전하는 게 있어서 상패 위험은 일단은 없어 보이고 얘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왜 떨어지는지는 뭔가 이유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슬슬 밀리는 게 뭔가 안 좋은 얘기 내놓고 한번 흔들었다가 그게 이제 소멸이 되면 안 좋은 얘기가 한번 소화가 되면 그때부터 반등 주면 많이 빠졌으니까 나중에 올라오면은 1,500원, 2,000원은 다시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상패 위험은 크게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아니면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버티셔라. 근데 일단 차트가 좋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추가 매수는 절대로 안 되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뭔가 왜 떨어지는지 이유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보고 다시 질문을 주시거나 그게 소멸이 되는 상황이 나오면 그게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을 줄 거예요.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슬슬 빠지는 경우니까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루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25,230원에 20%, 이 작년의 가을이었죠. 비만 치료제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대표적인 주도주였는데요. 이때 당시 한창 뜨겁게 달궈진 시점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블루엠텍 약 0.98%, 1% 가까이 밀려나게 되면서 11,11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차트상을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횡보하는,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네요. 전문가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블루엠텍 너무 앞으로의 주가가 좀 암울한 것 같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이슈 전에 샀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슈 전에 이거 나올 거니까 그때 샤페론 얘기했어요. 샤페론. 차트 한번 볼게요. 샤페론 여기 바닥에 추천했어요. 여기서. 실전 매매 정도에서 몇 번 추천했어요. 바닥에서. 그리고 나서 몇 프로 갔느냐. 한 200% 넘게 갔습니다. 200% 넘게 갔는데 지금 자랑도 안 하죠. 왜? 그 정도 올라갔으면 전 됐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죠. 한번 이렇게 시세를 주게 되면 자, 우리나라 시장 장기 투자하려면 돈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이 안 들어와요. 왜냐면 우리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돈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안 좋거든요. 경제 상황 안 좋습니다. 내수 죽었죠, 지금. 경제 성장률 지금 1% 이내죠. 잘하면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하여튼 안 좋은 얘기는 다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국민연금도 우리나라 주식 안 사고 장기 투자를 안 권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매매를 하라 그랬습니다. 200%나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20% 먹어도 팔아야 되는데 180%가 더 초과 수익이 났습니다. 매매해야 돼, 매매. 그럼 그건 이제 블루엠텍으로 가게 되면 얘도 많이 올라갔죠. 이걸 뭐하러 여기서 사요? 우리나라 이 공매도장에서. 오르면 팔았어야 되는 거죠. 따라갈 게 아니고. 그러니까 25,230원에 샀던 건 저는 분명히 저런 종목들 조심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겪는 게 아닌가. 이거는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장기 상승 뭐 이런 장은 앞으로도 힘듭니다. 돈들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못해도 한 500조, 1000조 들어오면은 저는 장기 투자 여러분들한테 권할 자신이 있어요. 500조, 1000조 들어오면 우리나라 시총이 한 2,500조 정도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1000조 들어오고 일본에서 1000조 들어오고 사우디 1000조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나갔던 돈들이 있죠. 해외로 나갔던 500조 다시 들어오면 우리나라 시총 6,000조, 7,000조 되면 지금보다 주식시장 그렇죠? 4배, 5배 더 커지거든요. 그럼 무조건 장기 상승 투자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돈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매매해야 돼요. 그래도 15,000원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거기서 또 다시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매매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25,000원대 물려가지고 15,000원 얘기한다고 이게 뭐 좋아할 것도 아닐 텐데. 그리고 지금 이게 특히나 약한 것은 지금 제약주 쪽으로 흐름이 안 들어가고 방산주, 조선주, 그다음에 뭐 그런 것 쪽으로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이쪽으로 순환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실전 매매의 정수, 저희 미국 주식의 정수 시작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사이 니콜라는 41%, 또 루시드는 5%, 리비안도 3%대의 강세를 보였었죠. 하지만 이 테슬라만큼은 아쉽게도 약세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인도 판매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날 뉴델리와 뭄바이에 쇼룸 부지를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투자자분들의 아쉬움을 샀을 겁니다. 다행히 일본 기준으로는 현재 5일 전은 좀 회복을 했지만요. 지난 12월 고점 대비 현재 약 30% 이상 하락한 상황인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현재 강하게 조정받고 있는 이유, 표면적으로는 머스크 리스크가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사실 심각한 문제는 현재 중국 리스크가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Tesla's China's Nightmare, 테슬라의 중국에서의 악몽, 총 3가지의 악몽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Trade War, 무역 전쟁입니다. 자, 이 무역 전쟁,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쓸 수 있는 협상 카드는 얼마 없습니다. 이 섹터로 치자면 히토류가 가장 주목을 받겠고요. 종목으로 치자면 그렇죠. 테슬라가 인질 겸 협상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봉쇄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데이터 blockade, 여기 blockade가 봉쇄라는 뜻입니다. 이 데이터 봉쇄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게 되면서 테슬라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훈련용 비디오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상당한 데이터를 모아도 이것을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거고요. 또 미국은 AI 모델을 중국 내에서 훈련하는 것을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중국에 있는 수많은 지형들을 미국의 AI로 훈련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FSD 도박, FSD Gamble on the Brink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컸었죠. 이 작년 즈음이었습니다. 올해 2분기에 중국의 규제기관의 자율주행 훈련, 이 FSD 라이선스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올해 2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관련 기사들이 나와 있지가 않죠. 이에 따라서 올해 2분기에 FSD의 정식적인 승인과 앞으로의 계획들이 모두 틀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들이 강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미국에서는요, 현재 머스크에 대해서 반머스크 운동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FSD 관련 이런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 저희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상향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저는 테슬라를 계속 얘기한 게 아직 의견이 바뀐 게 없으니까 뭐 안심하세요.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죠. 애플 뭐 이런 거. 테슬라는 다시 조정받으면 움직일 텐데 그 조정이 어디서 끝나느냐라는 부분에서 그거는 뭐 가봐야 되지만 저는 더 빠지면 더 좋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재미없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액침냉과 워트를 소개시켜드렸고 어제는 한국카본을 얘기해드렸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잘 가요. 우리나라 주식 되게 잘 가는데 지금 미국 주식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지금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특히 테슬라 같은 거 샀더니 뭐 하고 있어요? 수익은커녕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지금 2개월 딱 채웠네요. 2개월 동안 지금 내리 빠지고 있으니까 뭐 걱정은 안 될 겁니다. 제가 걱정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지금 그록3 이제 어제 발표를 했죠. 성능은 더 좋다라 그랬고 그럼 이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뭔가 자율주행차를 이제 사는 데 있어서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워트의 성능, 그러니까 그록3의 그 성능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전에서 그 설날쯤에 이제 공개했었던 테슬라 자동차의 그 영상을 보면 이전과는 정말 다르게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구나. 근데 그게 그록3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인데 상당히 이제 성능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서는 제가 이제 영상들을 보게 되면 중국 자율주행차도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 그거보다 더 완성도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그러면 이기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 좋은 테슬라 차를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전 세계에 팔라 그러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가 뭘 별의별 제재를 가하겠죠. 뭐 관세를 뭐 100%를 내게 하든 그러니까 중국 차가 잘 나갈 것 같으면 뭔가 또 딴지를 분명히 걸 겁니다.
결국은 미국 차가 잘 팔리게끔 만들어 놓을 텐데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성능 좋으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의 판매 성능은 그때에서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예를 들어서 중국차 성능이 너무 좋고 가격도 괜찮고 그래갖고 중국차가 너무 잘 나가서 테슬라도 판매량이 부진하고 그런다 그러면 테슬라는 뭐로 하면 돼요? 로봇으로 타겟을 바꾸면 되죠. 그래서 저는 로봇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이래저래 뭐 뉴스 나오면서 흔들면 싸게 사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 바닥을 지금 잡힌 거거든요. 잡혔는데 이게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 흔들었다가 여기서 살 거냐 뭐 여기서 사나 그렇죠? 뭐 결국 나중에 크게 올라가게 되면 $500, $700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사나 그렇게 뭐 아쉬울 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들이 지금 너무 잘 움직이니까 테슬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외받고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반반 섞어야 돼요. 미국 주식 왜 좋으냐?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고 테마주 잘 움직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도박장입니다. 어떻게 돼요? 조만간에 박살날 때 또 금방 박살납니다. 30% 금방 빠져요. 일주일 빠진 거 A, 2주 A, 한 달 A, 석 달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 역시 미국 주식이 좋구나라고 또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는 지금처럼 봐봐요. 종목도 너무 잘 가죠. 그러니까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니고 우리나라 주식은 그냥 개별 주장, 그러니까 도박장이라고 그러면 딱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주장 매매장으로 생각하고 미국 시장은 그냥 끌고 가거나 가져가는 건 좋은데 수익은 크게 안 나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끌고 갔더니 미국장도 4년 전에 샀으면 엄청난 수익이 났죠. 그러니까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미국 시장이 4년 전에서부터 해서 엔비디아가 10배 올라가고 뭐 브로드컴이 뭐 10배 올라가고 그 4년 전에 샀을 때 얘기인 거고요. 지금 사서 그게 10배가 더 간다? 그거 모르죠. 이미 벌써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은 원래는 그렇게 크게 먹으려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얘기했던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뭐 별의별 여러분들이 지금 외면하는 이유들이 제가 얘기했었던 것뿐만 아니라도 많은 것들이 있죠. 여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괴롭혔잖아요. 하지만 매매로서는 정말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단 말이죠. 그건 뭐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한국 시장은 많이 올라간 게 없다, 싸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들이 아 한국 시장 좋구나라고 전혀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종목들이 오르락 내리락 잘하니까 그래서 잘 섞어서 매매하시면 되고 이따가 공개 방송 이제 잠시 뒤에 11시 할 때에서는 자 그록3 관련주들이 또 뭐가 있는지 왜냐면 그록3가 결국은 테슬라 머스크 관련주 쪽이잖아요.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머스크가 지난번에 자율주행 그 택시 발표할 때에서 뭐 계속 미뤘죠. 미룰 때마다 내년에 발표할 거다. 6개월 뒤에 발표할 거다. 자신이 없으니까 길게 기간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2주 내에 발표한다는 얘기예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성능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제가 그걸 분석하는 건 아니고 나오면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석해 놓은 걸 보고 성능들을 비교한 걸 보고 저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머스크가 지난주 일주일 전에 얘기했던 거 보면은 일단 성능은 되게 자신 있나 봐요. 2주 안에 발표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 지금 성능들이 나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관련주들 좀 분석을 할 겁니다. 워트 말고도 폴라리스 오피스 말고도 한 20개 정도 더 있더라고요. 자,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주 안에 발표라니 저도 참 많은 기대가 되네요. 잠시 후 오전 11시 저희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에서 더욱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 3가지로 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보다 강한 종목 강세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트럼프 수혜주는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전략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워트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